1986년에 교원대학교에 오셨습니다. 다른 학교에 계시다가 오셨다고 하는데 목소리가 커가지고 그래서 그때 보통 국무총리나 대통령 빼가지고는 못 오는 대학이었거든요. 제가 아마 알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 제가 먼저 왔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워낙 높은 분이 추천하셔가지고 제가 감으로 말릴 그런 분도 아니고 또 오시니까 상당히 이렇게 미남이신 데다가 아주 풍성이 좋으셔서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시자마자 이제 학부 학생이 한 40명씩 되는 데다가 한 학년당 40명인데다가 또 금방 대학원을 설립해가지고 대학원에서 강의하시고 또 얼마 안 있다가 교육대학원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교육대학원은 이제 계절제라 해서 처음 우리가 도입한 건데요. 방학 때만 와서 이제 선생님들이니까요 공부하시는데 제가 질투를 느낄 만큼 학생들이 몽땅 많이도 청년 선생님 밑으로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초중고등학교 대학에서까지 국어교육을 한다 그러면 거기다가 교원대학교 출신이 대학원입니다. 주로 지금 학부학생들도 이제 교장급도 있지만은 그때는 현직 교사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국어교육이라는 그 전공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은 거기다 교원대 학생들이 교원대 출신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또 과반수는 거기다가 성교주 선생님 제자들, 국어교육을 아주 부흥시킨 그런 공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시자마자부터 충청도에 그냥 예술계통, 문학계통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가지고 소망을 이루는 걸 보고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문학계에 있질 않았었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인기가 있다는 건 좀 정말 감탄할 정도로 그런 소망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선생님하고 술 한잔을 하면서 저도 고등학교 때는 아주 열렬한 문학도여서 연대 연세대학교 국문학과에 가고 또 문학을 하려고 갔다.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뭘 하고 싶었느냐. 저 시는 잘 못 쓰고 산문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소설은 엄두도 못 내고 수필이나 쓸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금방 수필 가져오래요. 2편을 써다 드렸더니 얼마 안 있다가 충남문학에 글이 실리고 또 하나는 시화시로 선생님이 직접 하셨던 건데 실어 주셔서 느닷없이 문인이 됐습니다.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문인 옆에 회원을 또 시켜주시고 또 얼마 안 있다가 국제 팬그룹 한 본부 거기에 5권의 책이 필요한데 빨리 써라고 느닷없이 그냥 여기저기 그냥 잡히 썼던 거 하고 또 제 전공인 국어학, 과문학 이쪽 논문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내가지고 회원을 또 시켜주셔서 회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수필을 쪼고 하는 얘기는 그 선생님이 그렇게 갑자기 전혀 저 굉장히 어려운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 백으로 수필가라고 명칭을 받아서 갖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말 말씀드리면은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1990년에 중국과 전혀 교류가 국교도 없었을 때 세 사람이 성 선생님이 노력하신 덕분에 중국 갔던 얘기가 가장 머리에 남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비행기 타면 2시간, 3시간이면 가지만은 그 당시는 국교도 없고 직접 가는 비행기도 없어서 홍콩으로 가갖고 하루 저녁 자고 그 다음에 북경으로 가서 또 하루 이틀 자고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연변을 가는데 프로펠러 비행기였어요. 프로펠러 비행기. 몇 타지도 않는 건데 그 들어가 보니까 주차하고
파리채가 있어요. 왜 이런 게 있는가 하고 생각했더니 2시간인가를 가가지고 심양에서 기름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기름을 손님들을 내리라고 안 해요. 그냥 거기 있어라. 그런데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 이제 뭐 에어컨이 없으니까 무지무지하게 덥죠. 근데 부채를 안 붙일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파리들이 날아다니는데 그것도 안 잡을 수 없으니까 파리채. 그래서 그거 다 있더라고요. 뭐 요즘 생각하면은 닉드버그라는 사람 있죠. 처음으로 대서양을 횡단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얘기 중에 중요한 게 그 파리 한 마리 때문에 그 대서양을 횡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너무 외롭고 괴롭고 힘든데 파리 한 마리가 있다는 거죠. 파리가 윙 몰고 다니니까 그놈 쳐다보고 또 실험도 하고 그랬겠죠. 잡는다고. 그러다 보니까는 대서양을 횡단했더라. 이런 얘기 전에 들은 얘기가 있어갖고 이게 또 그런 재미가 있구나. 이제 중국 연배를 갔더니 그 양반이 이제 무용을 북경에서 무용하는 여선생을 통해서 이렇게 교류가 오시라는 초청장을 받았던 모양인데 중국 그 연변에 가니까 난리가 났어요. 지금 엄청난 분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첫날부터 단고기, 대고기죠. 대고기가 그렇게 맛있는 걸 처음 봤어요. 거기다가 막 60도가 넘는 맥을 갖다가 주는데 무진장 먹으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보니까 신문사 사장이라는 사람도 오고 공산당 주석이라는 사람도 오고 또 거기 문인협회 회장이라는 사람도 오고 지라성 같은 게 이렇게 보였어요. 거기서 그 양반이 강연도 하시고 가마도 하시고 그랬더니 뭐 그렇게까지 중국에서 유명한 줄은 전 몰랐어요. 예. 대단한 분이시구나 하고 생각했고 그 다음날 이제 다시 백두산을 가는데 그 백두산도 연변에서 하루에 못 가죠. 8시간인가 차 타고 가가지고 수용차 타고 가가지고 백산 호텔에서 한밤 자고 그 다음에 이제 백두산을 가는데 그냥 올라갈 수가 없죠. 길이 없었으니까. 밑으로 가는 길은 있는데 위에까지 가는 길은 없었어요. 그때 내더라고요. 내가지고 아스팔트를 할 때인데 군용차를 그때 당시에 200위안 아마 우리 돈은 2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이에요. 그 돈을 뇌물로 주고 군용차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군용차하고 굉장하잖아요.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불평 없이 그냥 그 차 앞을 딱 이렇게 열어줘서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저도 몇 번 백두산 가보니까 지금은 차들이 엄청난 차들이 와가지고 왔는데 그때 차가 갈 수 없는 길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청 선생님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양반이 흥분하셨어요. 왜냐하면 체계 동안에 이 백두산이라는 걸 갈 거라고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흥분하셔가지고 제가 선생님 놀렸어요. 이제 또 하나 시집이 나올 텐데 얼마나 큰 거짓말 하실까. 왜냐면 시인들이 너무 풀리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내려다가 백산 폭포 있는데 온천이 있어요. 그때는 아주 구태의라는 옛날식 온천이어가지고 아무도 없고 우리 세 사람만 가서 목욕을 했어요. 수영도 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저기도 그 다음에 간 게 아마 1995년이에요. 문인들이 가신다고 해서 저는 저쪽 광주 쪽 그 밑에서 비행기 타고 가서 합류를 했는데 그때 가보니까 그 목욕탕이 옮겼어요. 밑에로 옮겨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막 그냥 바글바글한데 물을 튀기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도저히 거기서 목욕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런 그때 그 중국 가서 성 선생님과 했던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 다음에 이 양반이 참 효자였습니다. 아마 형제분이 4분인가 되시는데 이분이 셋째인가 그러실 거예요. 그 어머니를 모셔다가 교원대학교 교수 기숙사 아파트에 모시고 사시는데
지금은 이빨이 다 빠지고 저도 그렇지만 그런 모습인데 얼마 전에 쓰신 것 같은데 그때는 부채도 좋으시고 미남이시잖아요. 근데 대개 그 제가 보니까 그 아버지 되신 분은 제가 산세들로 보고 어머니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뵙는데 아주 미인이세요. 거의 어머니 얼굴 비슷해요. 그 백발이 아주 미인이신데 80이 넘으셨을 거예요. 그런 모시고 계신데 제가 술만 먹으면 학교 일이나 저런 일로 이제 가가지고 욕을 많이 하거든요. 초청부사도 욕을 많이 하잖아요. 욕을 하니까 그러니까 저를 갖고 아주머니 뻔인데 말씀하시기를 성관은 양반인데 저렇게 욕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제가 성민도 선생님한테 아니 옛날에도 양반이니까 욕하지 쌍놈이 욕하다가 목이 10개도 안 된다고 양반이니까 욕하는 거라고 그랬대. 그 양반이 그러니까 그 아드님이 여기서 나온 선생님 나이가 정확히 얼마신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잘 모르는데 호적에 있는 것만 알죠. 그 어머님은 기억하시잖아요. 나으신 분이니까 육순이었다가 딱 아시고 술을 다 모셔갖고 전통적으로 성선생님 댁에서만 다는 술이죠. 그러니까 가양주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가양주는 처음 들었는데 그걸 저 욕자고는 성선생이랑 같이 먹으라고 그랬다고 가니까 그걸 내주세요. 그런 걸 다 먹고 또 욕하고 그리고 제가 같은 아파트에 살았으니까 와가지고 숙회도 안 왔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양반이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시는 게 아니라 어머니 기리는 그런 글을 쓰셨는데 나중에 들어가신 다음에 제 그 숙회를 인용으로 썼더라고요. 역시 표자는 다른 또 우애는 왜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형님 중에 둘째 형님이니까 그러셨을 거예요. 국회의원에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거 같이 우리 예산에서 크셨으니까 예산 때 가가지고 팔촌에 사돈의 팔촌까지 찾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차점으로. 그때 국회의원이 됐으면 저도 혹시 국회의원 진출하지 않았을까. 근데 안 떨어졌어요. 이 양반이 효성과 우애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벌써 20분 안 했어요. 여기까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2006년에 2005년인가요? 개성에 갔더니 서울쪽으로 이렇게 갔어요. 갔더니 이쪽에 정몽주 기념관인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 둘러보고 수립을 건너가니까 비각이 하나 있어요. 쭉 보니까 거기 창원본 성여왕 유허지라고 큰 비석이 그 안에 있어요. 그 왜 얘기 말씀드리냐면 그 양반 그때까지는 할아버지 같아요. 그 양반이. 그러다가 그 양반 성여왕 할아버지가 그 아들이 넷이었는데 그 중에 셋이 독곡, 희곡, 상곡 이렇게 불러요. 유명한 그 조선초의 교수라치들이신데 대제학도의 대단한 분이신데 거기서 이제 갈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대가 내려가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성삼년 할아버지 덕분에 주인은 이제 쫓겨나서 다 죽고 이제 저는 당질 내주권에 당질되는 분이 당진으로 도망을 가셨는지 어쩌면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선거가 퍼져가지고 요리 당질 선거라고 그래요, 되게. 이 양반은 이제 상국 할아버지 제자였어, 아들 자손이어서 거기는 이제 유명한 분들이 많죠, 성현. 요즘에는 텔레비전 이렇게 언뜻 보니까 의빈 성씨라고 나오는데 그분이 성현의 7대손이더라고요. 그때 그런데 가산이 막 파산이 됐더니 그때 사건이 있었더니 중국 양반이 아니어가지고 나중에 의빈이라는 것까지 올라갔는데 그 집안이고 더 유명한 건 우계 자손이라는 거죠. 우계 대단한 자손이어서 근데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저는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왜 할아버지냐면 우리 할아버지 돌림자가 기자거든요. 우리도 기자라고 우리도 기자. 또 선교적으로 같은 기자예요. 할아버지 거리가 있더니 본인이 자기가 자백을 하셨어요. 아니고 얘가 그래서 섭 선생님이 아저씨 거리라고 다른 사람한테 속일 때는 항상 숙함이라고 그러죠. 실수할까 봐. 그런데 그 기자가 제가 왜 그렇게 됐냐면은 우리는 그 매주판 할아버지 때문에 그 돌림자를 못 썼는가 봐요. 한동안. 밑에 이제 저보다 밑에 내려가면 합쳐져요. 지금까지도 달려있어요. 돌림자가. 이제 옆쪽으로 몰려있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내가 우리 김규희 사장님이 맨날 놀리죠. 꼼짝 못하는 사람 성격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저씨니까. 무서운 사람은 없는데. 그야말로 박정희 때 박정희 대통령이 상당히 저걸 문인들, 예술인들을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한테 뭐 여기저기 불화를 해주고 그랬던 모양인데 국가사람입니다. 그 양반이 한때 떨어진 게 사직공원에 수영장을 한 지을 수 있는 땅을 주셔서 주어서 하여튼 거기다 수영장 했다는데 이번에도 민영운동에 나온 책 보니까 그 이름이 파라다이스 수영장이더라고요. 그 양반 말씀에 의하면 하루에 돈을 가만히 그러니까 마대에 가득가득 채울 정도로 돈을 많이 버셨대요. 그때 이번에도 여러 번 보니까 거기 파라다이스 수영장에 돈 꽤나 있으니까 문의들이 엄청 거기가 술 마시고 놀고 주무시고 그랬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부인, 그러니까 서기도 선생님이 부인과는 같이 제주도 여행을 했어요. 셋이. 왜 그러냐면 그 사직공원에 있는 수영장을 그 연보살이라고 나중에 소설까지 주셨는데 그 염시장 서울특별시장 일대에 거기를 뺏어서 국가 땅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뭐 단군 신전인가 뭘 만든다 해가지고 그 땅을 뺏겼어요. 이게 재판을 오래 하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가사가 탐진되셨는지 제주도에 내가 땅이 있는데 성 선생이 좀 사라고 저 혼자는 가난해갖고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모아가지고 한 9,000평 중에 우리가 한 2,000평만 샀어요. 그랬더니 그 제주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땅을 못 사는 땅이기 때문에 그걸 뭐 농사 짓는 걸로 가짜를 만들어갖고 이제 분할을 받는데 그때 이제 그 이름이 그 제주도에 있는 땅 그 이름은 그 부인께서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같이 여행됐어요. 왜 그런 소리냐면은 나야만 보통 부인들이 보통 다른 사람 하면 남편 욕하잖아요. 흉보고 이 성선생님이 젊을 때는 한 번도 그냥 두는 적이 없대요. 업혀들었대요 맨날. 술을 그분이 다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애는 그냥 두는지 못하고 술 못 드셨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아마 거의 날마다 그냥 업고 돌아왔다고 그러셔서 아 이분도 옛날에 탐할 때가 있었구나. 왜냐면 저만한 선생님은 술을 아직 안 드셨거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좀 시간이 지났네요. 무슨 소리냐면은 그 5차인가 6차인가 교과서 개정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장문을 이제 우리 교문대학교에 있으니까 장문책을 집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신흥문화사를 잘 아는데 신흥문화사는 좀 떨어져서 다른 데를 좀 하고 싶다고 좀 송 선생이 아는 데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 그래서 저는 한국문화사 김진수라는 사장하고 잘 알아요. 대학원 때부터 책을 많이 샀거든요. 그 한국문화사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때 저는 신흥문화사로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사를 했는데 좀 어려워요. 그 거미종 교과서라고 그래요. 저는 됐는데 선생님은 떨어졌어요. 2차에서. 그 다음에 2차에 이제 1년 있다 또 하다가 그때는 당선됐어요. 그랬더니 그 신흥문화사 하는 여기서 선생님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신흥문화사 사장님이 이제 그 장문책을 거미종 교과서 했다는 건 상당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그때 마침 논술을 책을 좀 해달래요. 그 논술을
제가 그 장문책에서 있었던 논술이라는 뭐라고 그래 소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사람조산 짧은 논술, 논문, 뭐 논설 이런 걸 모아가지고 책을 냈어요. 아마 여기 저 베스트셀러 작가도 계신데 참 그래서 책이 막 펴나가는데요. 겁나게 팔려나가더라고요, 진짜. 베스트셀러라는 게 뭔지 알았어요, 제가. 그러지만 일주일에 인지를 2만 개를 찍는데 도저히 저는 힘이 없어서 안 돼가지고 그 젊은 대학생들이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해보시오. 그랬더니 한 5천 개도 못 찍어갖고 두 손 들어요. 그 도장 찍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2만 원씩 팔렸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어음도 몇 장씩 갖고 다니고 근데 어음으로 주더라고요. 인지.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않고 얼마 있다가 회사에서도 너무 어려우니까 인지 찍기가 그냥 뭐라고 하나요? 그냥 없는 걸로 해서 하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안 찍었어요. 얼마 받는지 몰라요. 다만 돌아가신 구인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신혼문화사 빌딩은 새로산 빌딩은 성서서야 우리가 사준 거야. 이제 공생이 알아야 할 뭐 소설, 시 이게 다 해서 거기서 먼 돈으로 빌딩을 샀대요. 구인원 선생님이 농담이지 진담이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저는 선생님한테 드린 것보다는 받은 게 많은 사람이